안녕하세요. 라도 우파 청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국가 세력에 맞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건국전쟁 시즌2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슷한 체제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금된 대통령을 아무도 접견할 수 없고 가족마저 면회 금지시키고 심지어 서신까지도 차단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시대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미군정 치하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였죠. 그분의 목표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한은 공산주의 세력, 민족주의 세력, 그리고 미군정까지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이미 소련군이 진주하여 38도선의 통행을 막고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상 소련식 공산주의 국가를 완성하였습니다. 반면에 남한에선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아니면 소련식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느냐를 놓고 치열한 이념적 내전을 치르게 되었다고 해요.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 통치안은 남한을 찬탁과 반탁으로 갈라놨습니다. 결국 이승만 박사는 공산주의와 미군정의 좌우 합작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유엔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국전쟁 시즌1의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북한은 이미 소련군이 점령하여 일사불란하게 공산화가 완료되었으나 남한은 미군정의 어정쩡한 태도로 각각의 정치 세력이 다양한 국가체제를 놓고 각자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국부인 이승만 박사는 자유체제를, 남로당의 박헌영과 중도좌파 여운형 등은 공산체제를, 김구는 처음엔 이 박사를 지지했으나 점차 자신이 주석이었던 임시정부 봉대론을 내세우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남북 연방제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군정은 좌우 합작을 종용했습니다. 공산당 박헌영도 안되고 이승만과 김구도 안되고 중도 좌파인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를 아우르는 동유럽식의 좌우 합작 정보를 선호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은 일본과 필리핀 외에 한국과 대만 등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충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정부 형태를 만들어주고 발을 빼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국제 정세에 빠삭했던 이승만은 동유럽이 좌우 합작하다가 모두 공산화된 것을 알았기에 미 군정과도 맞서 싸워야 하는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싸움이었죠. 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와 싸우면서 동시에 미군정까지 어물쩡 끝내고 발을 빼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박헌영이 위조 집회 사건으로 공산당이 불법화되자 북으로 도망갔고, 김구는 김일성의 뜻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내려온 후 연방제를 부르짖다가 북한에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공산당이 싫어서 남아한 서북청년단 출신인 안두희 소위에게 피살됨으로써 이념 전쟁은 막을 내리고 이승만 박사는 유엔의 승인을 얻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였죠. 이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의 건국전쟁 시즌1입니다. 그로부터 8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그때와 매우 유사하게 체제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중공을 뒷배로 하는 친중 세력과 한미일 자유연대를 주장해온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세력이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제2의 건국전쟁, 건국전쟁 시즌2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건국전쟁 시즌2가 더 어려운 것은 저들이 진찌전략이란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진찌전이란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주장한 헤게모니 이론에 따르면 사회 곳곳에 진지를 구축해 체제를 잠식하는 전략입니다. 막스의 공산혁명 전략인 무력으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기동전이라고 하는데, 안토니오 그람시는 선진국인 영국 같은 곳에선 기동전으로는 공산화 혁명은 어렵다고 판단했고, 막시즘을 변형하여 사회 요소에 진지를 구축하고 헤게모니를 잡은 후에
때가 되면 일거에 뒤집어 버린다는 선진국형 공산화 전략인 진지전을 개발하였죠. 주요 진지로는 먼저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통진당이 그 사례가 되겠고요. 교육 쪽의 진지는 전교조, 노동 진지는 민노총, 언론 진지는 민주언론연합, 사법 진지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선거 진지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진지는 국정원 등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육, 역사, 노동, 문화예술, 그리고 군과 경찰까지 적들은 이미 공산화 진지를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런 진지들이 구축되어 온 역사를 보면 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진지를 구축하고 사회를 잠식해 나가면서 체제 전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 갑자기 등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를 내리고 적절한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번 건국전쟁 시즌2가 훨씬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체제전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화에 젖어서 방심하고 요즘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딨냐며 반공에 대한 말을 꺼내는 사람들을 음모론에 빠져있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며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적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는 제2의 건국전쟁에서 이기려면 대통령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2의 건국전쟁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 또는 윤과 제명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도 이 사실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이 나라가 진짜로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꼈으니까요. 무슨 이유든 지금은 중도라 자처하고 뒷짐지고 양비론으로 정치 혐오만을 외치지 말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좌우는 자유체제 내에서 여야로 혹은 보수와 진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냐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자유우파는 더 결집하고 중도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자칭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좌를 논하자고요. 전화위복, 화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한다는 뜻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가져다 준 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우리는 이 좋은 세상을 공짜로 얻었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주의를 국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서 쟁취한 프랑스, 미국,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그들이 피 흘리면서 얻어낸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시기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성하고 스스로 싸워서 쟁취하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값진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접 싸워서 얻어낸 자유라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혁명처럼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알고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싸우는 많은 자유우파 사람들에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